윤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을 한동훈 대표 측이 써준 대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터진 충격적 진술에 재판정이 술렁였는데요. 헌법재판소 마비를 둘러싼 권력의 암투, 자세히 짚어봅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었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 때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 구성을 잘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만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니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방기선 증인이 예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 진술을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기선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정대 회의 직후 같은 날 오후 4시 16시경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한동훈, 추경호 등과 함께 대통령 면담한 사실이 있으시죠?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면담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하고 있었죠?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면담에서 어떠한 논의했었습니까?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거 순번 9번 정진석 진술 조서 중 579쪽 14행부터 18행까지 우선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597쪽 부분입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시경 당정대 1차 회동을 하고 그 이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2차 당정대 회동을 통해 당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면담에서 나왔던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그 결론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599쪽 5행부터 19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예, 검사의 질문 먼저입니다.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논의하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답합니다. 네, 당정대 회의에서 정해진 당의 제1의 컨센서스는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문 발표를 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위 담화문 발표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내란 범행을 자백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정진석은 수사 과정에 14시경 당정대 회동을 하고 그 이후 대통령 면담을 통해 2차 당정대 회동을 통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이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16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죄송합니다. 마은혁입니다. 옥입니다.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입장 밝히셨었지요. 임명하지 않겠다는 데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데 역점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쭉 특검에서도 그 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그 진위는 여야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훌륭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훌륭한 타협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의 그 합의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호소를 드린 겁니다. 피고인이 당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그동안에 특검에서 여러 번 그 명단을 제출했고 특검을 구성을 했으니까 합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이 헌법재판관은 한 번도 여야 간에 투표를 통한 합의를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대개 사전에 합의를 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정말 국민의 어떤 동의와 존경이 필요한 그러한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안을 해봤을 때 반드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그러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그럼 피고인께서 말씀하시는 여야 합의는 표결을 통해서 부결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전에 합의를 하고 좋은 그러한 그 분들이 선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합의에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고 그 청문 보고서를 투표를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적 절차를 해야 된다. 너무 일방이 한 당이 거기에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관처럼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직책하고는 저는 좀 안 맞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러면 특정 정당이든 특정 여든 야든 특정 정치 세력이 표결에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 선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특검님께서 그동안에 주장하셨듯이 그러한 그 추천과 이런 것들이 이 합의의 과정이라면 저는 그 투표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만 안 되면 최후의 투표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와 협의와 이러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순번 393, 394, 396, 397, 398, 399 순차로 제시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국회 공문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이 보셨던 겁니다. 여기 공문에 따르면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을
같은 날 국민의힘은 조환창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했고, 이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11일에 위원장을 포함한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합니다.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소속 위원들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합의의 과정은 지금 특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투표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러한 협의 과정, 협상 과정의 중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의 본질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20방입니다. 피고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이후 형성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것이지요.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었지요.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그 담화문에 써 넣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으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미 국회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는데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호소를 한 겁니다. 12월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해왔듯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훌륭한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갈등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럼 피고인 제가 궁금한 게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게 선출안이 가결돼 버렸을 때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피고인이 아시기에. 저는 그러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4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경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대행하게 되었고, 다음 날인 12월 17일경 한독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리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므로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언론에 보도된 거는 봤습니다만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순번 770번 사건 관계인간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어, 12월 26일 부분입니다. 피고인 통화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26일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날인 2024년 12월 26일 08시 13분부터 12시 04분경까지 권영세, 권성동과의 통화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들과 당시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인 권영세, 권성동과 통화하면서 당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게 명확하신 건가요? 그런 것을 논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제가 제시가 잘렸는데 여기 이제 직전인 오후 12시와 12시 02분에도 통화한 내용입니다. 26항입니다. 피고인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히게 된 배경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2월 24일 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도 여야가 정말 합의를 이루어 달라 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호소를 했고요. 12월 26일은 아마 아침에 그 오후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정치권에 투표를 앞두고 호소를 하는 그러한 그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 또는 법제처장 이완규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관련 사항 상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랑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제처나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 같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결정입니다. 네, 순번 770번 사건상 관계인간 통화 목록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경) 12월 25일 16시 31분경 정진석이 피고인에게 이제 장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답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정진석과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원 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으면 각종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 구제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건수가 많다면 차질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인가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심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 것으로 제가 물론 알고 있고요. 그게 절대로 뭐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은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정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국론이 분열돼 있고 권한대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걱정을 덜 시키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문에도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걸 얘기했고 저는 임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 30방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26일 오후에 담화문 발표하실 때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당연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셨죠? 저는 합의도
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뭐 했었던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명 거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의 계엄 사과문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